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관위 천태만상 기억하시죠?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간부 자녀 8명 모두가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1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관위 빛바랜 환골 탈태, 특혜 채용 19명 징계 불복하고 있다. 특혜 채용된 전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 8명과 특혜 채용에 관여했던 그 관여자 11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모두 지금 자신의 징계가 잘못됐다 라면서 불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위직 자녀 8명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취업을 또 시켜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관여자들 역시 내가 받은 징계가 너무 과하다,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징계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세작으로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총장님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해서 7개월 만에 승진했고,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그 승진 문제는 저희들은 그 오기 전에 그 이전 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했던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1인자라 불리는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또 2인자 사무처 차장까지 전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이 지난번 특혜 채용 논란으로 채용 취소가 됐었는데, 임용 취소가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내 자리 돌려달라, 이런 목소리인데요. 양지인 변호사님, 전혀 반성 없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청 심사라는 것은 정말 이 징계가 현저하게 부당하게 무겁다라든지 아니면 징계가 내려진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투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청 심사라는 것을 신청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관위 내부의 절차다 보니까 한 번쯤 신청해서 징계 수준이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 내지는 기대가 섞인 그러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것은 과거에 선관위원장이 인정을 했던 정말 반성한다, 정말 환골탈퇴하겠다라고 인정했던 그러한 발언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조치라고 보입니다. 야, 과연 이 징계 불복이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과거 논란이 됐을 때 고위직 간부들이 특히나 자녀들의 자진 사퇴를 시킬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혹시 이때부터 일단 사퇴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끔 하는 오늘 서울신문 기사였는데, 결국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은 소청 심사를 하고 있고 8명 모두 불복한다는 뜻은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골 탈퇴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성태 의원님? 이렇게 이제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에요. 네. 이렇게 이 국가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원법에 의해서 전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치외법권적으로 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몇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법천지였죠, 저런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체제라는 거는 뭐 이렇게 비상임 선관위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노태학 위원장이 맞습니다. 하고 있죠. 대법관이 하고 있지만은 보통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이 체제인데 거의 해당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보면은 거의가 사무총장 자녀나 그리고 사무차장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역 뭐 선관위 위원장 자제분들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3월달에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면서 더군다나 또 제도 개선까지 약속한 이후에 실무자 대부분이 이제 뭐 국민정서상 이 부분이 웬만큼 여론이 깔아앉았다 싶으니까 전부 다 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상에 이제 이런 징계 절차를 받고 나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행정심판인데 여기는 이제 소청심사로서 그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장관 청문회 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의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전부 청문 당일만 피해가면 된다는 그런 심상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죠. 제대로 된 진솔한 답변 없죠. 뭐 그런 국민 정서와 함께 이 부분도 상당히 여름에 좀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혜 채용이 됐던 그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했던 그래서 내부 징계를 받았던 11명도 본인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면서 감경해달라는 그런 징계 처분 취소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채영 부위원장님,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감사원이 이래가지고 그 선관위가 이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그 당시에 이 경력 채용 들여다봤을 때 규정 위반 건수가 878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징계를 내린 건데 심지어 그 경력 채용 들여다본 게 2013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거의 무너져 있고 그냥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관위가 마치 지금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대중은 잊을 것이다. 어차피 다른 이슈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몰래 이렇게 징계 절차 불복을 밟고 있다가 지금 한 언론사에 의해서 다시 밝혀졌고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뭔가 다시 드러나면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또 다시 분노를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이 자체적으로 이 환골탈퇴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네.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 선관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국회가 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손을 잡고 원래 감사원에게 맡길 것인가 이 여부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선관위에 작용하면 좋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았던 건데 그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던 건데 그럼 국회가 어떻게 손을 잡고 국회의 견제를 통해서 선관위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거 과거도 지금 덮고 가자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 절대 덮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지? 이 사람들은 잘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무거운 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